안녕하세요. 통합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21차시 수업이고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 충돌 과정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물리량입니다. 두 가지 물리량을 알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에 주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자, 참고로 이 충격량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데미지라는 표현 간혹 사용하죠. 데미지. 그래서 데미지와 관련이 있다. 데미지에 해당하는 요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는 얘기는 관성이라는 겁니다. 관성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질인데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진다라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차피 배울 거 조금 미리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성질이냐 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운동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다 보니까요, 외부에 힘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운동 상태 변화에 저항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다룰 건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용이 좀 잘못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관성에서 요거를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관성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동 상태라는 것을 좀 다뤄야 되는데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물리량 중에 하나인 운동량에 해당하는 요소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요게 조금 책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책에서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을 별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관성의 법칙인데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알짜 힘이 0이면 알짜 힘이 0이다. 바꿔 얘기하면 힘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힘이 없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2학년이 돼서 관성의 법칙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숨어있는 좀 다른 뜻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수업을 제가 한다는 가정하에서요. 자, 근데 지금은 요거는 사실 관성이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요것을 그냥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고요.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겠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얘기를 했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의 자체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우리 이름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서 정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으로 나타내냐, 이 질문은 크게 의미가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 이름 도대체 왜 그렇게 지었어?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서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이 여태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운동량의 방향인데요. 운동량의 방향은 당연히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 앞선 시간에 다뤘었죠. 속도는 두 가지,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가지고 있고 방향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량은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인데요. 당연히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 주니까 P는 M 곱하기 V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커지면 운동량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충격량인데요. 충격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I로 나타내고요. 이 녀석은 힘과 그리고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주고요.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 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를 다루기 시작했네요. 자, 요거 앞에서 그 데미지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게임에서도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당연히 데미지 세지죠. 그래서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량이 커지고요. 또 하나는 작용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 많은 데미지를 주려면 오랫동안 생존해서 딜을 오랫동안 넣어야 되는데 역시 시간이 역시 충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커지고 시간 커지면 충격량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건데요. 충격량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해서 고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요거 고통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충격량의 방향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죠. 얘는 크기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충격량의 방향, 힘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힘을 준 방향으로 충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인데요. 힘 시간 그래프 우리 수학 시간에 XY축으로 보통 나타냈던 세로축을 Y축, 여기를 X축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할 건데요. 그래프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 한글 읽는 순서랑 똑같습니다. 위쪽, 왼쪽부터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 X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Y축에 해당하는 곳에 힘, X축에 해당하는 곳에 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힘 시간 그래프가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 자, 그래서 요 높이를 힘의 크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를 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힘 곱하기 시간이면 도형에 따라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 대한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충격량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래프와 시간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꼭 사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사각형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힘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힘이 일정하다. 근데 우리 힘이 일정한 상황은 굉장히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힘이 일정하지 않고 힘이 변화할 건데요. 예를 들어 그래프를 좀 옆에다 작게 그리겠습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힘이 세졌다가 작아지는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힘 시간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고 있는 이 면적이 곧 충격량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각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그래프의 개형과 상관없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곧 충격량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인데요. 요거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이 녀석을 델타 P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운동량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운동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뒤에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요거죠, 요거. 자, 처음에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힘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역시 주려면 방법은 두 개죠. 앞에서 끄는 방법이 있고 얘를 뒤에서 가격하는 방법이 있죠. 힘을 줘서 얘를 툭툭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을 때 나중에 속도가 나타날 건데요. 이때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빨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운동량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식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지금은 처음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해서 나중 운동량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보통은 얘를 혼자 남깁니다. 얘를 혼자 남기기 위해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앞쪽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플러스잖아요. 얘가 등호를 기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처음 운동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으로 우리는 충격량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공에다가 계속 반대쪽으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고 있는 공을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운동량이 점점 감소하고 즉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힘이 크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진다. 그 이유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기 때문이죠. 됐죠?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거죠.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클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이 얘기에서 저 충격량이라는 표현을 바꾼 겁니다. 충격량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똑같은 상황이죠. 역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정의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관성이 되겠네요. 관성. 우리 참고로 하나만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질량이라는 표현 씁니다. 질량. 근데 질량에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질량이라고 줄여 부르지만 질량에는 두 종류 질량이 있고 첫 번째 질량이 관성 질량. 관성을 통해서 구해내는 질량의 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력 질량인데요. 그래서 관성 질량이 커진다 그 얘기가 바로 관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관성이 커지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커지고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 상태 변화에 저항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했네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은 m이고 속도는 v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녀석, 우리 소문자 p로 나타내는 운동량이었었죠. 운동량. 그래서 이 녀석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자, 이번에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겁니다. 힘에다 시간을 곱한 것. 그 녀석은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이 작용한 시간이 어떻게 되면 평균 힘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정한 상황에서 만약 시간이 커진다면입니다. 시간이 커지면 곱해서 두 개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나타날 건데 시간이 커진다면 자연스럽게 힘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힘이 작아진다.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이 충돌 과정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충돌 과정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무슨 얘기냐? 시간을 늘려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관계를 수식적으로 한 번만 살펴보고 그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바에 따르면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물체는 가속운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가속도의 정의 자체를 질량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죠. 곱하기 시간으로 다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쪽과 아래쪽에 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고요. 델타 V를 풀면 이렇게 될 겁니다. M V V 처음. 그래서 얘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굉장히 어려운 법칙이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MV MV 처음이 될 거고요. 위에 있죠?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얘는 운동량 그리고 처음 운동량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충격량이라는 정의로 사용된 거라 수학적인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 할 내용이 바로 안정성과 관련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안정성의 핵심이 되는 건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차시를 들어야 되고요. 우리 충격량 데미지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데미지와 고통 그 이야기를 다음 차시에서 아마 풀어내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역시 역학적 시스템 다룰 거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요소 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특히 시간을 늘려서 받는 데미지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받는 데미지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늘림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힘을 줄이는 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차시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